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2019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분당고 수학학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앞에 1, 2, 3, 4번은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넘기고요. 우리 5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저희가 보시게 되는 거는 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닐 때 x에서 x로 가는 함수 fx가 2x의 세제곱 빼기 x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항등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항등함수의 먼저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항등함수라는 것의 정의가 뭐였냐면 항상 같은 걸 찍는 거거든요. 그 같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fx의 값이 똑같은 뭐가 오는 거? x로 오는 것을 찍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항등함수의 정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이제 문제 풀기에서 어떻게 풀 거냐면 fx는 x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2x의 세제곱 빼기 x는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2x 세제곱 빼기 2x는 0 되겠죠? 그럼 2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1은 x 빼기라고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3개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로 되는 모든 원소가 다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3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모든 부분집합이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의 세제곱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공집합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공집합 하나를 뺀 답은 7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거는 공집합을 안 빼가지고 5번을 답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많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몇 번을 또 볼 거냐면 6번 문제를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지름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네들의 넓이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보시면 이게 돼요. 봐봐. 우리는 지름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죠? 1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가로를 A로 잡고 이 세로를 B로 잡게 되면 지름이기 때문에 직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원주각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그럼 어떠한 식을 만들 수가 있냐면 피타고라스에서 100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식을 완성할 수가 있고 a제곱도 양수고 b의 제곱도 양수죠. 우선 a, b가 다 양수니까 그럼 바이 산수의 기하에 따라서 2루트 a제곱 b제곱 놔둘 수 있고 얘는 2의 a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ab는 5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넓이의 최대값은 50이라고 하는 답 2번 문제 정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은 이제 뭐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이제 산술 기하라고 하는 공식을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산술 기하. 산술 기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둘 다 양수일 때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가 되고 그 등호 성립은 언제 되냐면 A하고 B가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한다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술 기하의 성질이니까요. 같이 한번 필기도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몇 번 문제 또 볼 거냐면 옆에 있는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를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P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의 마이너스 X 빼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P가 있고 Q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R이라고 하는 것은 X가 5보다 크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걔네들의 조건의 범위를 구하시는 게 목적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게 되면 2차 부등식의 원리에 따라서 첫 번째 P라고 하는 집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P라고 하는 집합은 X 빼기 4하고 X 플러스 3의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냥 Q를 구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not Q를 한번 구해볼게요. not Q. 한마디로 얘네들은 PQ의 여집합이죠. Q 여집합을 구하게 되면 그럼 얘네들은 이게 돼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해요. 3보다 작다. 그럼 얘네들 우리가 풀게 되면 마이너스 3부터 x가 3까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래값은 저렇게 있다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수직선을 가지고 한번 그리게 되면 첫 번째 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4까지가 돼요. 4까지. 첫 번째 이게 바로 P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어디까지? 3까지. 이게 바로 Q의 여집합이 되죠. Q 여집합.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R이라고 하는 거. R이라고 하는 거 X가 5보다 크기 때문에 O는 여기 있죠? 5보다 큰 얘네들이 된다는 거고
얘가 R이 되고, 그럼 걔네들 반대가 되게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R의 여집합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 하나씩 볼게요. 기억을 보시면, 기억은 문제가 R이 P 안에 있냐고 물어보는 게 기억의 특징인데, R이 P 안에 있지 않죠? 그럼 기억은 틀렸고, 두 번째, 니은은 Q의 여집합이 P에 들어있냐? 들어있죠. 그게는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귿을 보시면 R의 여집합이 P에 있냐? 아니, 거꾸로 P가 R의 여집합에 있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문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의 문제 정답은 바로 2번이 된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몇 번을 보실 거냐면 8번 문제를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문제가 FGH라는 함수가 각각 있는데, 첫 번째는 F는 뭐냐면 1대1 대응 하나씩 지키는 거고, G는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찍는 거죠. 상수함수는 하나로 몰빵하는 함수.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우선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G4는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도 6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뭐를 하나 알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식은 F의 2라고 하는 것은 F의 6에다가 플러스 4기 때문에 두 칸씩 차이 나는 식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은 F의 4에서 빼기 6을 빼면 H의 8이 된다는 건데, H의 모든 그 치역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 4, 6, 8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커봤자 뭐밖에 안 되는 거죠?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 8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100%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얘네가 이제 8은 이미 됐기 때문에 얘는 8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값이 6이 되고 여기 있는 값이 2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F하고 G하고 H를 다 한번 구해보는, 먼저 F를 먼저 구해보시면 이제 문제는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는 2, 4, 6, 8이고요. 똑같이 2, 4, 6, 8이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2의 값은 6을 찍고, 2의 값은 6을 찍고, 6의 값은 2를 이렇게 찍으시고, 그 다음에 4의 값은 8을 찍는데요. 그럼 당연히 8의 값은 4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를 이제 쭉쭉쭉쭉 풀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F의 8하고 플러스 H의 4를 구하는 건데, F8은 4니까 4를 찍으실 거고, H는 상수함수인데 얘가 2로 찍기 때문에 H는 무조건 2로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6이 돼서 문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8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도 1번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몇 번을 보실 거냐면 이제 9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제 어느 고등학교 1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축구, 농구, 배구 중에서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축구는 몇 명이냐면 150명이라고 얘기했고요. 축구는 150명. 그러니까 축구는 150명. 한번 써볼까요? N축구는 150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구는 180명이래요. 그럼 N농구는 180명. 네, 두 번째는 이제 축구와 농구를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이제 50명이고, 배구만 좋아하는 학생은 30명이라 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축구,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수를 A라고 적고, 세 가지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걸 B라고 적었을 때 우리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좀 더 얘네들 좀 쉽게 한번 유도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게 U라고 적게 되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여기가 바로 뭘로 잡냐면 축구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옆에를 뭘로 잡냐면 농구로 잡으시고, 이쪽을 우리가 이제 나머지고 배구라고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는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배구만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배구만 좋아하는 학생은 이쪽만 되겠죠. 그럼 이쪽이 3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축구와 농구 어느 종목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는 축구, 농구를 뺀 나머지거든요. 그럼 여기 두 개의 합인데 그게 하나가 30이고 나머지 여기가 20이 돼야지만 두 개 합이 50이 된다는 거죠. 전체는 몇이고 300명이 되는 거고.
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다는 거냐면, n의 축구하고, 농구의 합집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합집합은 300에서 뭐를 빼냐면, 두 개를 뺀 50을 빼니까 몇이 되죠? 25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걔는 공식에서 축구인 150명 플러스 180명에서 두 개의 교집합이 바로 A라고 했죠? A를 빼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A의 값은 뭐가 되냐? A의 값은 8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우리는 세 가지 종목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은 친구 이 친구죠. B는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인 A 플러스 B의 값은 10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5번에 대한 정답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9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 이제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제 두 함수 x는 a하고 1하고 3으로 되어 있고 y는 3하고 b로 되어 있는데 fx도 x에서 y, gx도 x에서 y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밑줄 쳐볼까요? f하고 g가 서로 같다고 얘기를 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게 목적인 우리의 답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서로 같은 함수는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값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f에 1을 집어넣는 거하고 g에 1을 집어넣는 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f1은 집어넣으면 5에서 2를 빼니까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g1은 c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c는 3이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제 f에 뭐죠? 3을 집어넣으면 g3이 돼요. 그럼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이제 9에서 6 빼면 3인데 4를 더하니까 7이 되겠죠. 7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2가 되죠. 4니까 4 플러스 이제 c가 되겠죠. 얘는 똑같이 이제 c가 7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밝힐 수는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a를 집어넣었을 때도 같아야 되거든요. a를 집어넣었을 때. 그럼 a를 집어넣었을 때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f의 a하고 g의 a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집어넣게 되면은 a의 제곱 빼기 2a 다음에 플러스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2에다가 a 빼기 1을 붙이시고 c는 3이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푸셔야 되죠. 첫 번째는 어떻게 풀 거냐면 절대값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a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두 번째는 a가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푸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풀게 되면 첫 번째는 a의 제곱 빼기 2a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그냥 풀리기 때문에 2a 플러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맞죠? 얘네들은 a의 제곱 빼기 4a 플러스 3의 값이 0이기 때문에 a 값은 1하고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a를 제외한 나머지가 1, 3이기 때문에 1, 3이 올 수가 없거든요. 얘는 문제의 답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얘는 어떻게 하냐? a의 제곱 빼기 2a 플러스 4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얘네들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3까지 도출시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 두 개 지워지면서 a 제곱은 뭐가 되죠? 1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a 값은 1하고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서 1도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럼 f의 마이너스 1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을 구하게 되면 1 플러스 2 플러스 4라고 하는 값이 7이 나오는데 우리의 y 값이 7이 없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a는 마이너스 1, b는 7, c는 3이죠.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 답은 9라고 하는 3번 문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먼저 필기 먼저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1번 문제를 보실 건데요. 11번 문제 같이 얘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부등식의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한 문자로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x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x로 정리하면 x의 제곱에 얘도 x이기 때문에 플러스 2y 빼기 a의 x가 될 거고 플러스에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b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우리 첫 번째 있는 식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2차 식이고 y는 0이라는 건 x축인데 x축 위를 항상 둥둥 뜨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서 안 만나거나 만나봤자 하나만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만나기 위해서는 근이 하나니까 판별식이 0이고 안 만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판별식을 구해보게 되면 2y-a의 제곱 빼기 4의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b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럼 얘네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했더니 제가 쫙 정리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4a 빼기 8의 y가 하나 나오시고 플러스 a제곱 빼기 4b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는 y의 값이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이 y의 값은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0 되게 하는 a 값은 마이너스 2의 값이 나올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4 빼기 4b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작거나 같죠.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b의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인 a 플러스 b는 적어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5번 문제의 답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번의 문제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저희 그럼 이제 몇 번이냐면 12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 12번 문제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부등식 다음 보기의 부등식 중에서 항상 옳은 것만 성립하는 것을 보는 게 문제가 되는데 기억부터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자 한다면요. 기억은 이렇게 돼요. 기억은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a제곱 빼기 a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얘네들은 완전 제곱하면 a 빼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이미 알고 있냐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어떠한 모든 실수에 항상 제곱값은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거기에 4분의 3을 더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는 당연히 0보다 크기 때문에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건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ab가 되는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제곱 빼기 ba에다가 완전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절반의 작업을 해주면 4분의 b의 제곱 빼기 4분의 b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뭐까지 오면 되죠? 플러스 b의 제곱이 오시게 되면 앞에 거 두 개를 붙이면 a 빼기 2분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은 당연하게 얘네들 위에 것처럼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부동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디귿을 보기 위해서는 디귿을 이제 제곱을 해서 뺄 수밖에 없거든요. 디귿을 한번 제곱해서 빼게 되면 a-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을 한번 빼도록 합시다. 그럼 빼게 되면 어떻게 하냐?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a의 제곱 빼기 2의 절대값의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ab 플러스 2의 절대값 ab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괜찮아요, 그치?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2로 묶게 되면 절대값 ab에다가 빼기 ab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나오기 때문에 0이 돼서 등호가 성립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ab가 0보다 작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4ab인데 ab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얘가 더 이게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죠? 절대값 a 빼기 b의 값이 크거나 같다. 같다도 되죠? 크거나 같다. 얘도 있으니까. 그게 바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된다는 것도 밝힐 수 있으니까 디귿도 성립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는 몇 번을 보실 거냐면 이제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문제가 좀 어려운데 얘네들은 이제 이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다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요. 참고로 gx에 대해서 얘네들 1, 2, 3, 4의 모든 값들을 다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이것부터 한번 볼까봅시다. 1번은 그 g에 b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g에 1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b가 1이라는 거죠. 맞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4가 돼요. 4. 그러면 4가 되는데 이게 바로 f의 인버스의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얘네들은 함수와 역함수의 정의가 있어요. 역함수의 정의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역함수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함수 f의 a 값이 b가 되면 역함수라는 것은 f 인버스의 b를 집어넣으면 a가 된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역함수의 정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a, b의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f의 4의 값이 뭐가 되냐면 a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에다 4를 집어넣으면 5가 되겠죠? 그럼 a가 5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a, b의 값은 5,1이라고 하는 정수값이 자연수값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g에 뭐를 집어넣을까 하면 2를 한번 넣어볼게요. g2.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얘는 3하고 4 사이에 있는 값이 때문에 2분의 7이 될 거예요. 2분의 7. 그러니까 이 f 인버스의 a가 될 건데 똑같이 얘도 구해보게 되면 f의 2분의 7의 값이 될 것이고 2분의 7은 여기 있는 이 값을 집어넣는 이 값 집어넣으면 바로 4가 되겠죠. 이게 a가 되면서 4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a, b의 값은 뭐가 되냐면 4,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3, 4, 5를 다 집어넣게 되면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3,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2,4가 되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1,5가 돼서 총 몇 개가 나오냐면 5개가 나오거든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얘기해 주시면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우리 13번에 있는 문제의 정답도 완성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몇 번에 보실 거냐면 저희는 이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를 먼저 보시게 되면 함수 x가 있는데 x는 1, 2, 3, 4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fx의 개수를 구하는 목적이 된답니다. 네, 처음은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이제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3은 2가 되고 f4는 4가 된다는 거죠. 우리 먼저 쟤네들 먼저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x가 있고 이렇게 해서 x가 있대요. 근데 우리 합성함수에 대한 또 얘도 x라고 잡아보도록 합시다. 1, 2, 3, 4 얘도 1, 2, 3, 4 얘도 1, 2, 3, 4로 잡아볼게요. 첫 번째는 3이 2를 찍고 똑같이 3이 2를 이렇게 찍을 거고 그 다음에 4는 4로 찍고 4는 4로 이렇게 찍으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4를 찍는다는 걸 먼저 알 수 있을 거니까 우리는 뭐를 이제 좀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1하고 2가 누가 찍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이 3을 찍어버리면 1로 갈 거고 그 다음에 2도 3을 찍어버리면 1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2는 100% 1로 가야 되는데 그럼 2하고 2가 3을 찍는 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1, 2는 3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할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정할 거냐면 f의 1의 값이 1이 됐을 때 f의 2의 값이 2가 되는 경우 먼저 한번 찾아볼 거고 두 번째는 f의 1이 2를 찍고 f의 2가 1을 찍었을 때 성립하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함수를 저희가 이제 녹색으로 그리게 되면 f1은 1이 될 것이고 f2는 2가 된대요. 얘도 1이 되고 2가 된다. 그럼 저희는 이제 f of fx에 대한 치역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통과하면 1 되고 얘를 통과하면 2가 되고 얘를 통과해도 2가 되고 얘를 통과하면 4가 되기 때문에 1, 2, 4가 만족하죠. 얘는 만족하는 함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거는 파란색으로 놔두게 되면 1은 2를 찍고 2는 1을 이렇게 찍는 거죠. 1은 2를 찍고 2는 1 찍는 거죠. 그럼 얘도 우리가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하게 되면 1은 2 같다가 2는 1 가니까 1 갈 거고 2는 1 갔다가 1은 2로 가니까 2 갈 거고 3은 2로 갔다가 2는 1로 가니까 1로 가고 4는 그대로 4가 되기 때문에 치역이 1, 2, 4가 되기 때문에도 OK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조건만 만족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저희가 1, 2 자체가 이제 3을 못 찍기 때문에 우리가 1하고 2 중에서만 골라줘야 되고 4로 하게 되면 다시 4가 돌아올 수 있는 경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 이제 14번 문제도 같이 해봤고요. 이제 15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는 딱 문제를 보자마자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산술기하 나분행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의 문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거 관련된 게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x 빼기 2 플러스 x 빼기 2분의 4를 완성시키고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식의 변동을 안 주기 위해서 x의 제곱 빼기 8x에 플러스 1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뭐를 쓸 수밖에 없죠? 산수 얘기하니까 크거나 같다? 2 루트에 x 빼기 2에 x 빼기 2분의 4를 붙일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뭘 써야 되죠? 2차 식이니까 완전 제곱을 시키셔야 돼요. 그럼 x제곱 빼기 8x에 플러스 13을 두고 완전 제곱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절반의 제곱인 플러스 16 빼기 16을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2 루트 4가 될 것이고 플러스에는 x 빼기 4의 제곱에 빼기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4가 되고 얘네들은 빼기 3이 됐는데 얘가 0 될 테니까 답은 최소값이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조사는 먼저 해보셔야 돼요. 어떤 조사냐면 우리가 최소가 되기 위한 등호성입 조건이 있어요. 등호성입 조건이 뭐냐면 그 두 개가 어떨 때? 같을 때. 이게 된다는 건데 그럼 넘기면 x 빼기 2의 제곱이 4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x 빼기 2라고 하는 것이 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서 x는 4 또는 0이 되는데 여기서 4가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최소값이 만족하기 때문에 x가 4일 때 우리의 최소값이 1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 1번이 된다고 딱 확신을 해서 답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5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1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16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요. 얘네들 많이 어려운데 맨 처음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얘가 2 증가하고 A 증가하기 때문에 기울기는 1이거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x가 되고 3을 집어넣으면 0 되기 때문에 빼기 3이라고 하는 y는 x 빼기 3의 직선이 되고요. 얘네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를 썼을 때 0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가 아니고 빼기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빼기 1 되겠죠. 마이너스 빼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천천히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볼 거냐면 첫 번째는 여기 안에 있는 식을 제가 네모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네모라고 잡아보면 얘는 f의 네모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0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무슨 축이냐면 x축과 만나는 그 x의 값들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는 네모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f하고 fx라고 하는 합성함수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두 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1번은 f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보시면 얘네들이 똑같이 얘도 여기를 이제 제가 별로 잡게 되면 얘는 f의 별의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되는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는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그럼 얘네들이 마이너스 1 되게 하는 x값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되게 하는 별의 값을 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fx의 값인데 그 fx의 값은 얘 마이너스 1 되게 해서 x가 0 될 것이고 얘 마이너스 1 되게 해서 x는 2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0하고 2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또 구해야 되죠. fx가 0 되게 하는 x값은 뭐하고 뭐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1하고 3이 있을 거고. 맞죠? 마이너스 3. 그럼 얘네들은 fx가 2 되게 하는 건 뭐 있죠? 그러니까 이게 2가 되게 하는 것도 집어넣으셔야 돼요. 2 되게 하는 거. 그럼 첫 번째 집어넣으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3 되고
3되고, 두 번째는 이제 2대개 하는 값 집어넣으면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x값을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f의 fx가 똑같이 뭐가 되냐면 이번에는 3이 되는 건데, 똑같이 여기 있는 안의 값을 제가 별로 잡으실 거예요. 그럼 f의 별의 값이 3 되는 값을 구할 건데, 그럼 이번에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 3대개 하는 값을 또 찾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가 되는 거? 3. 이게 3대개 하는 걸 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별이라고 하는 거, 별 다른 색깔 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럼 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fx가 되는데, 그 fx가 되는 것은 이게 넘겨주면 6 하나 하고 6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4 두 가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fx가 6인 거하고 fx가 마이너스 4인 거. 근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는 거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6인 건 어떻게 하면 여기가 6 되는 거 이제 구하시면 돼요. 6 되는 거 맞죠? 그럼 우리는 걔네 6 되는 값에 되는 x 값은 첫 번째 거는 9가 나올 거고, 두 번째 거는 그렇죠, 마이너스 7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통된 거는 하나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9, 3, 5, 9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총 몇 개? 6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합은 뭐가 되냐? 바로 6이라고 하는 3번의 답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6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몇 번이냐면 이제 1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는 이제 x가 1357이고 이제 1357이고 y는 2468이라고 했는데, fx는 x에서 y로 보내고 gx는 y에서 x로 보내는 함수라고 있다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원하는 그 x의 값을 구하는 게 그 함수의 그 f과 g 사이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함수를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먼저 쓰게 되면, 이렇게 해서 x가 있어서 1, 3, 5, 7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있죠? y가 있어서 2, 4, 6, 8이 있고, 이렇게 해서 뭐가 있죠? 또 x가 있어서 1, 3, 5, 7로 잡아서 1로 가는 함수를 f, 1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5는 8을 찍으시고 5는 8을 찍으실 거고, 2는 누구? 2는 5를 이렇게 찍으시는 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먼저 뭐가 있냐면, 나의 조건은 어떠한 식이 된다고 했는데, 가의 조건은 모든 게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1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f of g인데 하나하나 다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구할 거냐, 우리가 7을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7을 넣게 되는 이유가 f of g of f의 7의 값을 넣게 되면 7, 7이가 얘가 8이 된다는 거죠. 왜 7을 넣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f5의 값이 8인 거 알기 때문에 7을 넣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의 f의 7의 값이 바로 5가 되는데, 우리 5가 되게 하는 x값은 바로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f의 7의 값이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의 값이 2를 찍는 이러한 그래프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건 끝냈고요. 맞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값이 2 되는 거 아니까 두 번째는 1을 집어넣는 거예요. 1을 집어넣으면 f of g of f의 1을 집어넣으면 바로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 값이 뭐가 됐대? 7이 됐대죠. 7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은 g of f의 1의 값이 7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희는 이걸 가정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어떤 거냐면 이걸 만족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가정이에요. 그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뭐가 될 수밖에 없죠? 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f1이 6이 된다는 건 가정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가정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체크를 해둘게요. 여기서부터 가정인데, 이걸 이제 풀었을 때 여기서 이제 만족을 하면 얘 지우고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뭐까지 알았냐면 F1이 6 되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뭐를 아시면 되는 거죠? 3이 정말 4를 찍는지 보면 얘네들은 F6의 값이 7이기 때문에 6의 값이 7이게 될 것이고, 맞죠? 그러면 보시면 이제 하나를 더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6을 알기 때문에 6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까지 구해서 모순이 없으면 이제 이게 답이 된다는 거죠. 6이기 때문에 이제 5를 집어넣을까요? F of G of F에 5를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6 되겠죠. 맞죠? 그럼 얘네들이 여기 있는 값이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맞죠? 1 돼야죠.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제 G에 F에 5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된다는 거죠. 맞죠? 우리는 그러면 1이 되게 하는 함수값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남는 거는 이제 뭐밖에 없나요? 2하고 8 중에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G에 왜냐면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돼도 되는데, 저희는 딱 봤을 때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G에 1을 8로 한번 가정해 볼 겁니다. 8로 하면 왜냐면 F의 5의 값이 지금 8이기 때문에 F의 값이 8이기 때문에 G에 8의 값이 1로 고정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8의 값은 1로 된다는 뜻이고, 우리는 4는 자동적으로 3으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도 자동적으로 4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F하고 G를 완성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F의 1의 값하고 G의 4의 값을 구하는 것 때문에 F1의 값은 6이 되고 G의 4의 값은 3이기 때문에 문제전하면 9가 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그 G의 값도 이제 X가 다 찍기 위해서는 둘 다 서로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전제 조건을 깔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18번 문제를 한번 봐볼 건데요. 18번 문제는 약간 애매모호한 문제긴 한데 이제 집합 문제 같기도 한데 조금 약간 황당한 문제긴 해요. 보시면 도서 구매자의 구매 패턴 분석을 위해 온라인 서점만 이용하는 1200명을 선정하여 동일 분야의 책 A, B의 구매 여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A 구매자의 4분의 3이 B를 구매했으며 A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B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을 때 B의 구매자의 5분의 3이 A도 구매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A만 구매한 학생을 A, 그 다음에 B만 구매한 사람이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A하고 B라고 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A만 구매한 사람이 A고 B만 구매한 사람이 B고 여기를 이제 X라고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를 구매한 모든 사람은 A 플러스 X거든요. 그거에 4분의 3의 값이 B도 구매했다는 건 A도 구매하고 B도 구매한 거니까 X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얘네들은 3A 플러스 3X는 4X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X는 3A가 된다는 걸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 B의 구매자의 5분의 3이 A도 구매했대요. B를 구매한 거는 X하고 B를 모두 구매한 거고 거기에 5분의 3의 값이 A도 구매했다는 건 X가 되겠죠. 그러면은 3X 플러스 3B의 값이 5X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X의 값이 3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문자로 정리해 보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A는 3분의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1의 X가 되고 얘는 B는 뭐가 되죠? 그래서 3분의 2의 X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2의 X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전체 모두 구매한 사람 싹 더하면 3분의 1의 X 플러스 3분의 X를 모두 더하면 1200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몇 명? 600명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A는 3분의 X, B는 3분의 2X이기 때문에 X가 되죠. 그럼 답은 60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문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18번에 있는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서술형에 있는 19번과 20번은 좀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저희가 이제 21번과 2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U라고 하는 것이 1, 2, 3, 4, 5, 6, 7, 8, 9, 10이 됐고, 문제는 A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것은 A가 뭐 있죠? 그렇죠. 1하고, 미쳤어요. 3의 배수는 1이 들어가면 안 되죠. 뭐부터 들어가죠? 3, 6,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뭐 있죠? 1, 3, 5, 7, 9가 이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가 가족권을 먼저 보시게 되면 가족권은 A하고 X를 합했더니 X가 됐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A가 X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뺐대요. B에서 A를 뺀 거면 얘에서 A를 뺀 거죠. 그러면 3하고 9를 빼기 때문에 157이 되거든요. 157? 157. 그럼 얘네들 교집합이 1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X는 1은 포함하지만 57은 포함 안 해요. 그 다음에 얘 조건 때문에 모두 3하고 6하고 9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빠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 개수는 10개에서 1 포함하는 거 하나 빼야 되고 5, 7 포함하지 않은 거 2개 빼야 되고 3, 6, 9 포함하는 3개도 빼셔야 되기 때문에 2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답이 16이 된다고 하는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16이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 마지막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fx는 3x-2로 돼 있고 gx는 ax 플러스 5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f of g2의 값이 25일 때 이거의 값에 있는 k의 값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이 인버스의 지금 두 개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g of f의 k 값이 뭐가 되는 7이 되게 하는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첫 번째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a를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f of g2의 값을 보시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죠? 2a 플러스 5가 되고 얘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3을 곱하면 6a 플러스 15에 빼기 2를 붙이면 그 결과가 2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이가 넘기면 13이 넘기면 22가 되나요? 22가 되나요? 6이 되죠, 6. 우리가 그럼 얘네들은 12가 되기 때문에 a 값은 뭐가 되냐? a 값은 2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구하는 건데 g의 f의 k 값이 7 되게 하는 것을 구할 건데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이 안의 것을 제가 별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a가 2기 때문에 2의 별 플러스 5의 값이 7이 될 것이고 그럼 별의 값은 뭐가 되냐면 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f의 k가 되는데 fk는 3k-인데 그게 바로 1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3k 값이 3이 되기 때문에 문제 정답 k는 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2019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하에 있는 분단고 기출문제 같이 한번 봐봤는데요. 조금 객관식 문제들 조금 많이 어려웠고요. 본의 아니게 서술형은 그거에 비해 좀 쉽게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객관식에 있는 문제들을 몇 번씩 더 정리해 보시면서 걔네들에 관한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기출 문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